절대의 고독이 외로움이야. 이 한적한 곳에 낮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봐. 무지무지 고독해. 그러면 낮에 어떻게 내려가냐면 깊은 산속 같은 경우는 막 사람 소리가 들려. 아, 그러면 뭐 올라가고 사람 소리를 이렇게 들어. 등산객들 목소리. 아, 니들은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연도 있어.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절대의 고독이 찾아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테레비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그때 전축은 내가 갖고 들어갔다. 음악은 좀 내가 들어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음악마저도 귀에 안 들어와.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게. 그거 진짜 죽어요. 그 절대의 고독. 이 반경에 내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면 어디로 가서 밥만 마저 잊어먹어. 그 고독을 이겨내야 되는 거지. 왜? 최상층에 있는 우두머리들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는 무지무지 고독한 자리예요. 너무 고독한 자리야. 그래서 절대의 고독부터 심어주는 공부가 들어가지. 가끔 이제 그 내려가 보고 싶으면 한번 내려가 본다고. 내려가 보고 싶으면 나를 누가 좀 알아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없어. 저 골짜기에서 사는 저 양반 내려왔네. 그거 이해는 없어. 이제 고독과 내가 하나 되어 나가면 이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한다고 나 혼자 이 골짜기까지 들어와야 했느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가끔씩 지난날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그 행위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바락바락 우겨서 합리화시켜서 내가 잘한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을 보면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기보다는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내 거로 치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마저 내 곁을 다 떠났다는 거. 그러한 잘못이 이제 하나둘씩 내가 정립이 되어 들어. 그러면 있으면 눈물만 나와. 혼자 있어도 눈물만 나오고 어디 있어도 눈물만 나와. 이제 속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는 거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뇌이지만 어떻게 또 유사한 상황이 벌려지면 그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나를 고집었는데도 또 그 행동을 또 해. 그 행동을 또 한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는 안 할 것이라 안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얼굴에 모든 잘못을 알고 눈물을 보면 그래서 공부자들은 형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그러면 공부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나는 합리화만 시키고 그 양반만 미하고 뭐 공부 안 돼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여기서도 같이 이렇게 우리 도마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사소한 일로 크고 작은 것도 자꾸 내가 걸어. 거는 내가 등신이지 앞에 있는 이가 등신이 안 돼. 걸어갖고 공부로 잡히는 내가 잘못이야. 세상 만물을 그만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걸어. 아니 상대방이 왜 당신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상대방이 당신 눈에 나야 하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을 위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 나갔는데 유독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나가자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된다고 이제 상대방의 그 미움의 씨가 살리잖아. 이거 일찌감치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씨가 담장을 쳐버려 갖고 이해를 못해 나중에 크게 사고쳐. 왜 그래야 돼? 그러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눈에 드는 행위라도 한번 해봤나?
해보지도 않았어. 자기 생각대로만 했어. 자기 생각. 그거는 네가 좋아, 네 생각대로 한 것이지. 진짜 상대방이 원하고 뜻하고 또 바라는 바대로 해준 것인가를 들이켜보면 없어. 다 자기 속편차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행위했다고 하니 그게 거기서 이제 이의 씨가 석고처럼 굳어버려갖고 앙금만 남아. 그래서 고걸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뜻을 안 받아줘. 언제까지? 공부 끝날 때까지. 하지만 공부 끝나서 하나의 수장이 대자연의 뜻을 펼치러 나왔을 때는 이건 굽히면 안 돼. 이게 곧 이념이고 사고고 사상이고 섭리고 이치고 순리인 것이야. 그 이대로 안 따려면 스승과 연 맺지 마. 더 좋은 데 있으면 가. 그 양반이 얼마나 깊은 사고를 가졌는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함께 묻어 들고 함께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어떤 도파에서 누가 무엇을 폈을 때는 이미 그는 뿌리가 되어 있어. 뿌리가 있어야 몸통이 있는 것이지. 왜 다들 몸통만 있고 뿌리는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는 것이걸라. 대나 소나 전부 뿌리가. 니들은 뿌리가 못한데도 근본이 뿌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씨가 요번 생에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대로 자기끼리 뭉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졌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지 않는 것이지. 뭐든지 뿌리는 머디고 하드고 천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어진 거고 받아온 거고 이로 인해 해나온 거고 또 일을 하기 위해 그 섭리있지 순리 근본 원리를 가지고 만인의 가르침을 주려 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여기 공부하면서 지난날의 내 모습을 내가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수행단체에서 숱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일도 그때는 수행단체의 장이 그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따라했지만 어느 정도 공부에 올라가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이만큼 높이 날아서 가야 되는데 밑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의 공부는 거기까지였고 지금의 공부는 여기서 어디까지 나갈지 이 공부로 잡고 나가야 돼. 뭐든지 공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유치원까지 인연을 맺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맺어주는 인연이 있고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마지막 스스로의 자기 논문을 쓸 때까지가 이게 지금 마지막 공부가. 여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공부한 것을 정립을 시키게 된다. 내 가치, 철학, 이념, 사상, 사고가 되는 거고. 이게 얼마만큼 개인적인 논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자연의 근본에 다가선 원리라면 이는 이보다 뜻깊은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다 그 자가당착에 빠진 건 온갖 인연들의 지식에 빠져갖고 그 지식만을 습득하려다 보니까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본에 돌아가면 나중에는 알아. 그 근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 가치적 철학이 바뀌면 내 인성은 절로 바뀌어. 내 철학은 절로 바뀐대도 거기에 그에 따른 논문만 쓰면 대자연의 논문을 올리면 나는 운용의 주체의 상자로서 우뚝 쓴 것이고 그때서나 비로소 독립단에 즉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절대의 고독 속에 빠져들다가 왜 나는 내 주변에는 인연이 없을까? 거기에 빠져들면 눈물 흘려요. 인연이 없는 만큼 내가 잘못 산 거고 늙을 만력이라 돈이 없는 만큼에 내가 잘못 산 거고 또 행위를 다했다면 인연이 오는 거고 모든 육생량 물질은 인연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인연이 없음으로 인해 갖고 나이 먹어도 오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쇠치하러 거짓말밖에 안 해요. 얼마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어느 때는 진짜 이 올라가고 안 보이는 산속 골짜기에서 엉엉 울다 내려와요. 신다 한탄도 하는 거고.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게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 나중에 내가 책 잡히니까 되도록 드러나지 않게끔 그 행위를 다 해요. 인간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옆에서 헤헤 호히 하지만 내가 잘못을 해갖고 그 양반이 공부를 주거나 좀 멀리 준다면 이제 그 양반을 미워해 스스로. 그게 인간이야. 스승님과 공부 주고 네가 무엇을 잘못해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이를 일깨워주기 위한 공부를 들어가는데 그게 공부인지도 모르는 걸로 생각하면 3년 동안 공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공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산속에서 혼자 공부시키도록 주지도 않아요. 왜? 전부 다 나는 자연인이라 산속에서 있는 이들이 공부의 맥을 놓쳐갖고 산초나케를 다니고 농사나 짓고 돈 떨어지면 노가다 다니며 그걸로 뭐 한두 달 벌면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돈 떨어지면 또 노가다로 다니는 그러한 이들밖에 없어요. 전부 공부시키기 위해 대신들은 불러들였는데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그 대신들의 그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읽어내지 못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맥락을 스승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따주기도 하고 한 번에 한 번 따주기도 하고 법문 열릴 때마다 따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눈 뜨면 아침이야. 아침이면 저녁이걸라? 저녁이면 아침이야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제일 공부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얼마만큼 그런 거 생각지도 말래도 스스로가 시기가 되면 다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된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 그러니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말래도 대자연이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예전에 건방지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매일 뭔지는 모르지만 요 콩알 하나씩을 자루에 잡아 넣는다라고 생각. 때가 되면 그 콩알이 한 자루가 되겠지. 그런 건방도 떨었어.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갖고 내가 미리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 상황이 내놓을일이 대자연의 그 원리인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서 그리도 힘들어. 쌀을 하나 담아놓던 뭘 하나 담아놓던 결론 내리지 말고 지켜만 보셔요. 그게 공부니까. 그리고 이 근문의 공부가 끝나면 벌어지는 일체의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전개되는 일을 그때 되면 알 수 있어요.